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 대책에 깨지고 나서 대책이 깨지고 나서 이거 두 개가 아니고 오늘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봉 때문에 지금 넘어가는 거고 이틀 연속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불안정한 것만 반영하고 어제 올해 주식시장이 끝났죠. 오늘 반등은 주로 이제 요번에 깨질 때 많이 깨졌던 통신, 정보기술, 그다음에 이제 경기민감주 쭉 세 가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에 계속 진입했다고 테슬라를 말씀드렸었는데 테슬라도 일단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게 109달러에 아마 종가를 쳤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109점 얼마인가? 그게 지금 121달러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10% 정도 반등했습니다. 음, 그리고 신규 실업사는 처음 건수가 나온 게 있는데 오늘 반등한 가장 주된 이유는 딥바이어 많이 떨어져서 사고 있고 그다음에 테크 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게 사실 상당히 많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빠진 강도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반 경직성을 띠는 패턴의 모습은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이거나 이런 걸로 놓고 보면 어제 기술적 지표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하방 경직성을 띠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다만 푸컬레이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흐름이 완전히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일정 부분만 내려가도 여기 반발 매수세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감안해 보면 하방 경직성을 지금 띠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직전 저점까지도 안 내려왔거든요. 여기 말고 그 직전 저점까지도 안 내려왔는데 여기서 바닥을 뻗치고 위로 올라가면 4,250을 뚫고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그 20만 건 초반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초반에 중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추세적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어젠가 보여드렸던 그 온라인 구인 그 비율 있잖아요. 약간 그 고용지표 일반 고용지표보다 선행한다고 그랬죠. 전체 고용지표보다.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보면 고용시장이 빠른 속도로 침체되거나 둔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점을 지나면서 천천히 식어가고 있다 이런 조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 리치몬드 패드 그리고 이거는 여러 가지 연준이 종합 이건 리치몬드 패드 연준에서 한 군데에서 뽑아낸 거고요. 제조업 이거는 이제 여러 연준에서 뽑아낸 거를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고 검은색은 그거를 이제 모두 다 종합적으로 평균화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에버리지인데 추세적으로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내려가는 강도가 둔화되고 있긴 한데 여기서 급격한 반전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난번에 한참 말씀드릴 때 여기가 저항 라인일 거다. 1차 저항 라인일 거라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거기 살짝 뚫고 올라오면서 지금 3.8%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 올라온 강도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점을 땅 찍고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가능성 반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게 여기까지 4.1% 고점까지 급격하게 다시 치고 올라가서 여기 고점을 다시 한번 치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주된 이유는 경기 사이클 수축 국면이란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전자산 선호도가 일정 부분은 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얘가 계속 이 안전자산 선호도가 강하다는 얘기는 채권 수익 가격이 올라가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위로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에서 이탈한다는 뜻인데 신용채에서 그렇게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에는 좀 눅눅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4.1%까지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애매할 것 같고 의미적으로 찍는다면 4%를 땅 찍고 요 언저리에서 머리를 두들겨 맞고 내려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테슬라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 반등을 하긴 했거든요.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서 이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연이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어제는 반등세가 미미했습니다. 109달러 정도에 끝났다가 110달러 정도 좀 넘어서 종가를 쳤기 때문에 일봉으로 볼까요? 이렇게 예. 이 떨어진 최근 뭐 계속 떨어진 강도를 보면 어제도 미비하고 오늘도 사실 미비해요. 이 상승 폭이. 물론 오늘 아까 보니까 7% 정도 올랐다고 이 갭 상승하면서 7% 정도 올랐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 떨어진 걸 생각하면 이건 사실 그렇게 센 건 아니죠. 메테스 그 전기차 쪽을 좀 보면 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송희 기자께서 12월 30일 날 올린 건데 IRA 이거 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를 미국 북미 생산 자동차에만 적용하는데 이게 사실 테슬라한테 악재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 나오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나 봐요. 여기 보시면 IRA 물가 억제 효과는 아주 제로다.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여기 보시면은 이 펜실베니아의 와튼 스쿨은 예산 모델 분석을 통해서 IRA가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는 제로다 이렇게 나왔죠. 뭐 워싱턴 포스트의 컬럼니스트는 뭐 최악의 실책이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IRA가 사실은 이제 테슬라한테 긍정적 북미 자동차한테만 효과를 주니까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 보고도 있습니다. 보면 가장 주된 이유는 여기는 투자전문 매체인 인베스트닷컴에서 나온 건데요. 테슬라가 주요 시장이 미국하고 해외 두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만 판매하면 해외에서 반발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하고 유럽, 특히 중국 시장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매출에 부정적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폴 크루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뉴욕타임즈 컬럼에서 IRA가 테슬라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 이 법은 전기차를 빠르게 일반화시켜서 테슬라가 더는 특별해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어, 이미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테슬라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테슬라가 독점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판매를 급속히 확산시켰는데 지금은 그 완전 자율 그거가 사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그 인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국 전체 글로벌 기업들의 전기차 생산이 사실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미 그 예전보다 그 전기차 테슬라에 대한 충성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 다른 기업에 대한 호평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더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IRA의 덕봉고는 바이든뿐이다. 기업에게도 미국 자국 기업에게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테슬라 내는 것들을 다 제외해야죠. 미국하고 똑같이 해야 되죠. 우리도. 아마 유럽이나 다른 지역,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행보를 보고 우리나라도 액션을 취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스스로 이제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액션을 해야 돼. 미국이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빨리 법안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지금이나 이런 것들에서 미국 국내 자동차 중심으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좁고 중국, 유럽, 미국 시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액션을 우리나라 못 하는 거죠. 눈치를 보고 하는 걸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 커져야 돼요.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 동아일보 기사 12월 30일자인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내년 절대 사지 말라고 하는 게 두 개입니다. 테슬라 차 5개 선정했는데 테슬라 차가 거기 들어갔어요. 메타에서 만든 VR 헤드셋도 들어가 있고 뭐 코인은 뭐 밈지수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스펙이 있습니다. 옛날에 스펙이 난리였거든요. 요새 스펙 계속 청산되고 있다고. 이 스펙 뭐냐 하면 그 일단 상장해 놓고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먼저 해 놓고 그 상장된 스펙이 다른 어떤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인수해서 그 중소기업을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뭐 이런 목적으로 올라간 게 스펙이거든요. 기업 인수 목적에서.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다 대규모가
대규모로 상장이 폐지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뉴스 보도에 나왔습니다. 이 테슬라가 이 꼽혔다는 자체가 안 좋은 거죠. 메타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그리고 요런 형태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음 일단 테슬라 보면요. 테슬라가 예전에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보면 예전에 나스닥 상단에 있었어요. 커서. 근데 지금은 이 상단이 아니고 이 엄청나게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쭉 내려가서 저 밑바닥에 있어요. 얘가. 테슬라 여기 밑바닥에 있죠. 이게 지금 현재 파업에서가 56배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56배라고 하는 이 56배 이건 지금 현재 이익 최근까지 발표된 거에 대한 펍에서 같고 여기는 파인비지에서 보면 파인비지는 34.72배라고 나옵니다. 펍에서 이거는 포워드 퍼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퍼 같거든요. 그런데 이 퍼도 사실은 여기 보면 이게 전체 다 미국의 어, 미국하고 중국 뭐 다 이런 저 포함해서 보면 저거 배수예요. 자동차 제조업체들 배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페라리 정도 수준 밑으로 내려왔고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 같은 퍼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요. 페라리는 사실 약간 특별한 자동차죠.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인데 여기 31배?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이브 와이어 그룹인데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여기 니우 요거 중국의 전기차 관련된 기업인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차는 현재 포워드퍼가 5.28배거든요. 지금 현재 최근까지 발표된 걸로 놓고 보면 6.74배고 그래서 이게 사실 성장주 관점에서 놓고 보면 테슬라가 많이 빠진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거 제가 가끔 얘기를 드리잖아요. 개념도 같은 걸 보여드리는데 이게 주식시장 혹은 주식을 투자할 때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이 기업의 성과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경기 사이클을 만드는 액션입니다. 경제 활동하고 신용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 활동 안에서 이제 기업이 매출과 이익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 거 이외에 투자자들이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투자 판단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경기 사이클의 섹터 순환이나 뭐 산업 사이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경기 사이클 섹터 순환으로 놓고 보면 지금 경기가 수축 국면에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죠 테슬라한테. 그다음에 산업 사이클 안으로 놓고 보면 전기차는 지금 이제 초입에 들어와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사이클 쪽으로는 긍정적인데 그 산업 사이클이 초입에 들어왔다는 그다음에 전 세계 국가에서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그러니까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건 굉장히 좋아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모멘텀 주식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의 가치 수준 정도 예를 들면 뭐 도요타나 현대차나 포드나 GM이나 이런 쪽 정상적인 기업 가치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 모멘텀 성장주 쪽으로 평가를 받아서 가격이 상당히 높고 퍼배출하는 것도 상당히 높아도 용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런 성장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고 판매도 약간씩 줄어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동차 판매 가격도 떨어뜨리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량도 줄이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적 모멘텀이 사라진 상황인 거죠. 결과적으로 이걸 성장주로 생각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 있는 실적도 기업의 실적이죠. 주가 실적도 그렇게 성장주의 폭발적인 성장주의 패턴이 잃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나오는 이슈들은 모두 다 이 좋지 않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좋지 않은 이슈 쪽으로 계속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성장주의 모멘텀이나 이런 거가 꺼져가면 그걸 떠받치기 위해서 CEO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을 하도록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트위터를 인수하고 자사주 테슬라를 매도하고 이러면서 부정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무한정으로 계속 쏟아져서 붕괴되는 겁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업 가치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넘어가는 패턴,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가 떨어졌다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CEO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붕괴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반등이 추세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올 수 있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기간에 2배도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2배 나봐야 여기 보면 $240 여기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정도 그러니까 $100 중반대 좀 넘어서 이 저항에 걸려가지고 다시 붕괴될지 이런 것들은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테슬라는 성장주가 아니고 가치주 쪽으로 계속 수렴하게 될 겁니다. 자체 브랜드나 자체 자동차의 이미지도 깎아먹었고 브랜드 네임밸류도 깎아먹은 거죠. CEO가 거기에 막 동승하고 있고 실적도 거기에 상응하면서 나오고 있고 그 후발주자들한테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기차가 사실 그렇게 크게 마진이 나는 자동차는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관점을 놓고 보면 테슬라를 투자를 하려면 이제 방망이를 짧게 잡는 상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사가지고 정거쪽까지 올라가면 정말 많이 먹는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 먹는 거 수준만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혹시 투자할 거라면 방망이를 짧게 잡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지금 중국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기사를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탈리아에 간 관광객의 절반이 양성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베이징 보면 베이징이 코로나 정점이라서 이제 상하이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윤고은 기자께서 12월 27일 날 연합뉴스에 올리신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게 해외여행 간 사람 절반이나 양성이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미 감염이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베이징 피크 치고 상하이로 가는데 베이징 피크 치는데 얼마 안 걸렸거든요. 상하이도 금방 피크를 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요 도시의 피크가 굉장히 빨리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향후 3개월 내에 인구의 대부분이 12억 7천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6개월 내에 거의 15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150만 명 사망이거나 이 12억 7천만 명의 코로나 감염을 보면 두려워할 수 있는데 이거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면 이거 0.1% 조금 넘거든요. 0.15 정도 됩니다. 이게 0.1 조금 넘어. 0.2가 안 돼요. 왜냐면 0.2가 되면 240만 거의 뭐 250만 정도 돼야 되거든요. 이게 12억이니까 이게 1%면 1200만입니다. 0.1%면 12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일반 통계치를 감안해서 아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코로나 사망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보고 이제 중국이 이런 피크를 치고 나면 이제 이 부분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에 몰리면서 그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악의 흐름의 전반부를 가고 있는데 곧 뭐 예를 들면 춘절 되기 전에 대도시는 이미 정점을 칠 것 같아요. 1월 전에.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그 위드 코로나로 넘어간 게 부정적인 이슈는 사라지고 긍정적인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때까지 사실 주식시장이 버텨주면 되죠. 붕괴를 하지 않고. 아래로 짓눌리지 않고 특별한 이슈가 없이 제대로 옆으로 횡보를 걸어주면 그때 이제 추세를 타고 조금 더 밀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강도가 좀 세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